자, 이번 시간에는 사이클로알케인부터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알케인, 말 그대로 고리 형태의 알케인인데요. 즉, 알케인, 이것은 포화탄화수소죠. 그래서 포화되어 있는, 그런데 고리 형태의 탄화수소를 우리가 사이클로알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사이클로알케인은 사이클로프로페인, 이 삼각형 고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탄소 원자 3개에 수소 원자가 6개가 붙어 있는 사이클로프로페인, 탄소 원자 4개가 고리를 이루고 있는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헥세인, 뭐 이런 화합물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각각의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2개씩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알케인은 일반식이 CH2의 N 혹은 CN개의 H가 EN개, 이런 일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로알케인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사이클로알케인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화합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도 여러 그 천연물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크리센스믹 애시드라고 하는 이러한 화합물은 크리센스멈, 국화에서부터 얻는 그러한 물질이고요. 이것이 일종의 그 살충 작용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국화를 이용을 해서 모기 향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연기로 이 벌레를 잡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벌레를 잡는 그러한 성분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이 크리센스믹 애시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삼각형 고리,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가 있어요. 이건 결코 좀 이렇게 우리와 먼 그런 화합물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화합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사이클로알케인의 명명이 나오는데요. 사이클로알케인의 명명은 우리가 앞에서 알케인의 명명한 것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모체를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고리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리와 사슬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러한 화합물들이 많죠. 그때에 어떤 것을 모체로 삼을 것인가. 우리가 앞서서 알케인에서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모체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로알케인에서는 그러면은 고리가 있고 사슬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모체로 삼느냐? 답은요, 더 많은 것, 탄소 개수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모체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리를 이루는 탄소가 몇 개냐? 탄소 5개의 고리가 있죠. 그 다음에 사슬이 몇 개냐? 사슬에는 탄소가 1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고리를 모체로 하고 이 사슬이 거기에 치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에 보면은 고리는 삼각형 고리, 탄소 3개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사슬은 4개의 탄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슬이 더 많은 이러한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슬에 가서 이 고리가 치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명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합물은 사이클로펜테인에 가서 메틸기가 붙어 있는 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이고요. 이 화합물은 이러한 뷰테인에 가서 사이클로프로필기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탄소에 붙어 있다. 그래서 원 사이클로프로필 뷰테인,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같을 경우에는 고리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고리와 사슬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모체로 한다. 탄소 개수가 더 많은 것을 모체로 한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고리를 모체로 해서 명명을 한다. 이 원칙을 첫 번째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사이클로알케인이니까요, 이 고리에 번호를 붙여야 되겠죠. 자, 번호를 붙일 때에 어떻게 번호를 붙이느냐? 자, 우선 무조건 그 고리에 어떤 치환기가 있으면 그 치환기가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치환기가 붙은 탄소를 1번 탄소로 해서 번호를 붙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지금 메틸기가 있죠? 자, 여기도 또 메틸기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때는 어떤 메틸기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번호 붙일 때 이런 방법으로 번호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번호를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치환기 다음 두 번째 치환기에 더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번호를 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방향으로 번호를 붙이면 1번과 3번의 치환이 있고요. 이러한 방향으로 번호를 붙이면 1번과 5번의 치환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것보다 이쪽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 사이클로헥세인 이것이 모체가 되고 여기에 가서 1번과 3번의 메틸기가 두 개 있는 그래서 1,3-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인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치환기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환기가 작은 숫자를 가지도록 번호를 매긴다. 예, 이걸 기억해 둡시다. 자, 이때에 우리가 조금 이제 복잡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러한 경우에 어떤 치환기, 어떤 것을 1번으로 삼고 어떤 방향으로 번호를 붙여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치환기가 3개가 있고요. 전체는 칠각형 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번호 붙일 때 여기서부터 1번, 1, 2, 3, 4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그 다음 치환기가 2번이 되면 좋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은 1번, 2번. 그런데 세 번째가 6번이 되죠. 이거는 1, 3, 4. 예,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치환기, 그 다음 두 번째 치환기가 가깝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환기도 가까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면,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치환기에 가까운 쪽으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일 때에 1, 2, 3, 4, 그 1, 2, 4번에 치환이 있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매기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1번이죠. 1번과 4번이 메틸기, 두 개의 메틸기가 있죠. 1,4-다이메틸. 그 다음에 2번의 에틸기. 그런데 이 치환기들을 쓸 때는 알파벳 순서로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틸이 메틸보다 앞서기 때문에 에틸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2에틸, 1,4-다이메틸. 자, 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파벳 순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명명법이고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잘못된 명명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사이클로 알케인의 명명하는 연습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을 붙이는데 똑같은 번호로 치환기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요. 이 오각형 고리에 1번과 2번의 치환기가 있어요. 1번의 에틸, 2번의 메틸.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을 이렇게 매길 수도 있겠죠. 자, 항상 명명을 할 때는 명명법은 하나의 화합물에 대해서 하나의 이름이 1: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화합물에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반대로 같은 화합물 이름은 같은데 두 가지가 다른 화합물을 나타낸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화합물의 이름은 하나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둘 중에서 그럼 어떤 거를 택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알파벳 순서가 빠른 것이 작은 숫자를 갖게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먼저 이 치환기의 번호가 작아야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둘 중에서 같죠? 같은 경우에는 그 둘 중에서 알파벳 순서 빠른 것이 작은 숫자를 갖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이 에틸, 2번이 메틸이 되게 하지 1번이 메틸, 2번이 에틸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할로젠이 있을 경우에 할로젠.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17쪽에 있는 원소죠. 자, 이 원소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우리가 이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플로린이 치환기로 있을 때는요. 이거의 이름을 플로로라고 합니다. 플로로. 그 다음에 염소가 치환기로 있을 때는 클로로
그리고 브로민이 치환기를 있을 때는 브로모, 아이오딘이 치환기를 있을 때는 아이오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플로로, 클로로, 브로모, 아이오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쓰는데 이러한 할로젠은 알킬기와 같은 자격이 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길 때에 할로젠과 그 다음에 알킬기는 동격이에요. 같은 자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틸기와 브로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1번에 붙게 하느냐. 역시 이때에 알파벳 순서 빠른 것을 작은 숫자를 가지게 한다. 그래서 1브로모, 2 메틸, 사이클로뷰테인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자, 고리에 치환기가 있을 때, 고리에 번호 붙일 때는 무조건 고리는 번호가 작도록 한다. 그래서 1번 치환기가 반드시 1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환기가 작은 숫자를 갖는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치환기 같은 경우가 2개 있으면은 그 다음 치환기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똑같이 1번, 2번 혹은 뭐 1번, 3번 이렇게 된다면 그때에 그 2개의 치환기 중에서 알파벳 순서가 빠른 것이 작은 번호를 갖도록 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 이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육각형 고리에 3개의 치환기가 1, 3, 5번에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 지금 Br, 브로민, 브로모, 그 다음에 CH3, 메틸, 그 다음에 CH3, CH2, 에틸. 자, 이러면은 요거 3개가 어떻게 하든 1, 3, 5에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 빠른 것부터, 그래서 Br이 1번, 그 다음에 에틸이 3번, 메틸이 5번 이렇게 하게 하고 1 브로모, 3 에틸, 5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 한 단어로 붙였습니다.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하이픈을 연결한다. 자, 두 번째 요화합물. 자, 요화합물에 보면은 지금 바로 이 고리가 사각형 고리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탄소가, 자, 사슬에는 탄소가 몇 개 있느냐? 사슬에 탄소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사슬에 탄소 4개. 같습니다. 같을 때는 고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 고리에 가서 이러한 치환기가 붙어 있다. 이러한 치환기는 어떻게 붙이느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죠. 이 치환기 여기서부터 번호 붙여서 1, 2, 3번 프로필 1번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1메틸 프로필이라고 하는 치환기가 이 사이클로뷰테인에 붙어 있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요때 이것이 한 개가 붙어 있죠. 이때는 앞에다가 1이라고 하는 건 안 씁니다. 1. 무조건 첫 번째 치환기 1번에 붙어 있기 때문에 1은 안 쓴다. 이거 1, 2, 3이죠. 1, 2, 3. 이때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역시 마찬가지. 알파벳 순서 빠른 것이 작은 숫자를 갖도록 하는데, 염소, 클로린, C죠. 자, 이쪽엔 에틸, E죠. C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클로로, 그 다음에 2 메틸이 아니라 3 에틸 먼저 써야죠. 3 에틸, 2 메틸, 사이클로 5개 펜테인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쓸 때 알파벳 순서, 번호 순서가 아니고 알파벳 순서로 쓴다. 이걸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 알케인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알케인과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사이클 알케인에서 보면은 시스트렌스 이성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언가, 요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테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에테인, 이렇게 탄소 2개에 수소가 각각 3개씩 해서 6개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입니다. 자, 요것을 지금 볼 때에 요 탄소 결합이, 이것이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에 지금 요렇게 이것이 엇갈려 있는 형태와 그 다음에 가려진 형태, 두 가지 형태, 컨포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그릴 때 또 어떻게 그린다면 뉴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걸로 그린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모형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 모형 가지고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에테인이고요. 자, 에테인을 지금 요렇게 요 탄소와 요 탄소를 여러분들의 시선의 방향에서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것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요걸 이렇게 돌리면은요, 요것이 이렇게 엇갈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요것이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려진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형태, 우리가 바로 에테인에서 이런 두 가지 컨포메이션들을 배웠죠. 이것은 이 탄소 단일 결합 주위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사이클로알케인이죠. 자, 이 사이클로알케인에서는 그럼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사이클로프로페인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 모양이죠. 자, 이 사이클로프로페인에서는요, 이 탄소가 이러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결합 주위로 회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컨포머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합이 이렇게 회전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걸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고리가 보면은 이렇게 약간 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래 이 탄소들은 전부 다 sp3로 돼 있고 이게 109.5도 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삼각형은 60도죠, 내각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건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쉽게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힘이 안 들어가죠. 이걸 갖다가 이 고리를 만들려면 굉장히 여기에 이렇게 무리가 돼서 이러한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리고 이건 절대 회전이 안 되죠. 예, 절대 회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 사이클로프로페인에 이렇게 메틸기가 두 개가 치환되어 있는 화합물은요, 이 메틸기 두 개가 같은 쪽에 붙어 있는 것과 이것이 반대쪽에 붙어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에 수소 한 개를 내가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이런 색깔로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있다 그래봐요. 근데 또 하나 수소가 이 수소가 바뀌느냐, 이 수소가 바뀌느냐. 지금 이 수소에 대해서 이거는 같은 쪽이고요. 요거는 다른 쪽이죠. 요쪽 수소가 이런 걸로 바뀐다면, 예, 지금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메틸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요즘 뭐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쪽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면 시스라고 합니다. 시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쪽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반대쪽에 있을 때를 트랜스라고 해요. 트랜스는 반대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스는 이 삼각형 고리에서 같은 쪽에 치환기가 있고 이거는 반대쪽에 치환기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개는요, 이성질체의 관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는 다른 화합물입니다. 상호 변환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이 고리가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리에 있는 이 결합이 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리 화합물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트랜스 이성질체가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시스트랜스 이성질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스트랜스 아이소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은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성질체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성질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아이소뷰테인과 뷰테인을 비교해 보면은 이것들은 탄소의 연결이 달라요. 연결이. 이거는 탄소 3개가 있고 가운데 탄소에서 탄소가 하나 나와 있는 반면에 이건 탄소 4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다른 이성질체의 관계를 우리는 구조 이성질체, constitutional isom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시스와 트랜스 이성질체들은요, 이 탄소에 지금 다른 탄소들 다 똑같고 여기에 이 탄소에 메틸기 하나, 수소 하나, 이 탄소에 메틸기 하나, 수소 하나 붙어 있는데 이 화합물도 이 탄소에 메틸기 하나, 수소 하나, 이 탄소에 메틸기 하나, 수소 하나. 결국은 연결은 같아요. 다만 3차원적인 구조가 다르죠. 3차원적인 구조가.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입체 이성질체, 영어로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스테레오 아이소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시스트랜스 아이소머도 스테레오 아이소머다 하는 걸 기억해 두고요. 이러한 시스와 트랜스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또 다른 때도 많이 써요. 여기 보면은, 자, 이건 사각형 고리를 이루는 사이클로뷰테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메틸기 두 개가 지금 같은 쪽을 향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시스라고 얘기하고요. 시스 1,3-다이메틸 사이클로뷰테인. 또 요 경우에 보면은 이건 오각형 고리인데 여기 BR이 위쪽에 있고 여기 에틸기는 아래쪽에 있죠. 이게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1브로모 3에틸 그렇죠? 사이클로펜테인인데 이것이 반대쪽에 있다 트랜스. 그래서 시스나 트랜스라고 하는 말은 그 화합물의 이름에 맨 앞에다가 써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입체 이성 질체들을 구별해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죠. 우리가 sp3라고 하는 혼성 궤도 함수는요. 그 결합각이 109.5도 그러니까 109도에 가까운 각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리 화합물을 보면은요. 자, 삼각형 고리다. 삼각형 고리는 내각이 지금 60도죠. 예, 이건 109도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사각형은 우리가 90도죠. 예, 역시 이것도 19도라고 하는 좀 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클로펜테인 이거는 108도예요. 그러니까 1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상당히 이 사이클로펜테인은 상당히 sp3에 가깝기 때문에 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각형 고리는 약 11도만큼 차이가 있지만 이건 120도 각도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지금 더 벌어진 그러한 화합물인데 그래서 이 베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이클로펜테인이나 사이클로헥세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사이클로프로페인이나 사이클로뷰테인은 이 각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때 여기서 생기는 이러한 스트레인 때문에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화합물들은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베이어의 생각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베이어의 생각은 이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 평면도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화합물에서는 이 결합이 이렇게 평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자는 입체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이 120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육각형 같은 경우에 109.5도에 상당히 가까운 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더 안정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이상적인 결합각에 비교했을 때 이런 결합각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사실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클로프로페인은 이거는 세 개의 원자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프로페인은 60도일 수밖에 없고요. 이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실 불안정해요. 그리고 이때 스트레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합각이 원래의 이상적인 109.5도에 비해서 많이 어긋났을 때 그때에 생기는 그러한 스트레인을 우리가 앵글 스트레인, 각 스트레인 혹은 결합각 스트레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토셔널 스트레인, 비틀림 스트레인이라고 했죠. 이것과 두 번째 우리가 앵글 스트레인, 각 스트레인 이런 스트레인을 한번 좀 봐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각 스트레인, 그 다음에 비틀림 스트레인, 결합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생기는 스트레인이 각 스트레인이고 109.5도에 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비틀림 스트레인은 이웃한 원자와의 결합에서 가려짐으로 생긴 스트레인. 이건 뭐라 그랬어요? 가려진 그러한 컨포머, 그러한 형태에서 엇갈린 형태보다 더 불안정하다 그랬죠. 입체적인 그 전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 비틀림 스트레인이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입체 스트레인, 스테릭 스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원자들이 어떠한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면 이것들이 서로 밀어내는 입체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스트레인이 바로 이 사이클로알케인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스트레인들 여러분들이 이 명칭과 의미를 좀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로프로페인을 잠깐 보면은요. 사이클로프로페인은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탄소가 고리를 이루고 있고요. 이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랬죠. 이 각 스트레인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를 요 결합을 우리가 겹쳐지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요와 같은 우리가 뉴만 프로젝션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뉴만 프로젝션으로 그리면
요수소와 요수소 그리고 요수소와 요수소가 이렇게 서로 가려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어때요? 이때 여기서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토셔널 스트레인, 비틀림 스트레인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프로페인은요, 이 삼각형 고리 때문에 생기는 각 스트레인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 이때 이 수소들이 서로 이렇게 가려진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있어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이것이 이런 109.5도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sp3들이 이게 압축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sp3와 ESP3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만나야지만 강한 결합이 형성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구분 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이 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 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여기 탄소 원자 핵이 여기 있고 이 탄소와 이 탄소 사이에 전자 밀도가 큰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고 여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직선상이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 직선에서 이렇게 어긋나 있죠. 이 직선. 바로 이런 구분 결합을 한다. 바로 이것은 이 사이클로프로페인이 다른 사이클로알케인에 비해서 불안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 결합 때문에 사이클로프로페인은 결합은 약하고 결합이 약하면 반응성이 더 커지게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클로뷰테인. 이 사이클로뷰테인은 사각형 고리고요. 사각형 고리인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한 평면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사각형이 같은 평면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어긋날 수 있죠. 이렇게 어긋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약간 어긋남으로써 완전히 가려지지 않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 토셔널 스트레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뷰테인은요, 이것이 완전히 평면이 아니라 이 네 개의 탄소 원자가 같은 평면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게 되면은 이때에 이것이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이때에 이러한 토셔널 스트레인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 기억하고요. 사이클로펜테인 오각형 고리는 더더욱 많이 뒤틀려서 훨씬 더 안정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찌그러져 있고 이것은 그래서 무슨 형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냐면 봉투 모양을 갖는다, 사각 봉투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헥세인이 있는데요. 이 사이클로헥세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사이클로헥세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육각형 모양을 갖죠. 자, 그래서 이 사이클로헥세인은 이거 결합각이 한 120도 정도가 되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수소들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예, 다시 말하면 가려져 있게 됩니다. 이런 가려진 형태가 되면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스트레인 때문에 이것이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탄소들이 같은 평면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것이 이런 토셔널 스트레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 않고 이것이 좀 이렇게 뒤틀려 있게 됩니다. 자, 뒤틀려서 만들어지는 사이클로헥세인의 형태. 자, 이걸 한번 보면은요, 이것이 어떤 모양을 갖느냐 하면은 사이클로헥세인이 바로 이러한 모양을 갖는, 자,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자 형태, 체어 컨포메이션인데요. 이 체어 컨포메이션, 자, 언뜻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 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모양이 의자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어 컨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이때에 지금 이걸 보면은요, 요거를 요 육각형 모양에서 요런 요 결합과 요 결합을 이 시선을 두고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것이 요와 같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이것이 엇갈려 있는 형태, 스태거드 컨포메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와 이 수소, 이 수소와 이 메틸, 이 탄소, 탄소와 수소가 완전히 엇갈려 있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토셔널 스트레인이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리고 각 스트레인도 없어요.
거의 109.5도에 가까운 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로헥세인은 의자 형태, 이 체어 컨포메이션이 제일 안정한 형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트 형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요렇게 올리면은요. 자,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요 탄소가 지금 보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트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런데 이 보트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CH2가 이렇게 위쪽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가려진 형태가 돼요. 이렇게 가려진 형태가 되면 여기서 바로 이 비틀림 스트레인, 바로 토셔널 스트레인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때는 더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이때에 이러한 토셔널 스트레인과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수소와 요 수소, 지금 요 수소와 요 수소,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수소와 이 수소인데요. 이 수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 사이에서 입체 스트레인, 거리가 가까워져 생기는 입체 스트레인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트 형태는 체어 형태보다 이러한 비틀림 스트레인, 토셔널 스트레인과 여기는 입체 스트레인, 스테릭 스트레인 이 두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보트 형태가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체어 의자 형태보다. 그래서 의자 형태와 보트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알아두고요. 그 중에 의자 형태가 더 안정한데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두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보트 형태가 어느 정도 불안정하냐면은 의자 형태에 비해서 29kJ/mol 정도 더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여기서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이거 좀 더 뒤틀리게 되면 이것을 꼬인 보트 형태라고 해서, 이 꼬인 보트 형태가 되면은요, 이것이 좀 더 이 스트레인들을 좀 감소시키면서 꼬여 있으면서 이 수소와 수소 사이 입체 스트레인이 좀 감소하게 되면서 이때 이 비틀림 스트레인, 토셔널 스트레인도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꼬인 보트 형태는 이 보트 형태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꼬인 보트 형태는요, 실제로 유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이런 꼬인 보트 형태보다는 의자 형태, 체어 폼이 사이클로헥세인에서 중요한 그러한 형태고요.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의자 형태, 이것을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자 형태의 사이클로헥세인 그리는 방법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그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행선 두 개를 그리고요. 이 평행선의 위쪽에 점 하나 찍어서 연결하고 아래쪽에 점 하나를 찍어서 이것들 연결하는데, 이때에 주의할 점이 이 선과 이 선, 이것이 평행해야 되고, 이 선과 이 선, 원래 처음에 평행하게 그렸죠? 이 선과 이 선도 평행하게, 이렇게 육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요건 뒤쪽에 있는 이러한 결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평행선 두 개를 그리고요. 위쪽으로 선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렸을 때 요것과 요것이 평행하고, 그리고 요것과 요것이 평행하고, 그리고 요것과 요것이 평행하도록, 자,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 폼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자, 이걸 한번 제가 체어 폼으로 만들어 보죠. 자, 이게 체어 폼인데요. 요렇게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위쪽에 3개, 아래쪽에 3개, 이 6개는 이것이 이 고리에 대해서 이 위아래 방향으로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엑시얼이라고 해요. 엑시얼. 자, 이 고리에 대해서 이런 고리 축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지구에 보면은 지축이 있고 지축에 수직하게 적도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도 방향, 이걸 축 방향, 우리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적도 방향을 이쿼토리얼, 축 방향을 엑시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엑시얼, 이쿼토리얼,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세 개는 X열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세 개 X열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쿼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X열 이쿼토리얼 수소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X열 수소를 먼저 그리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위쪽을 향하고 있을 때는 이 윗방향으로, 이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때는 아랫방향으로, 윗방향, 아랫방향, 윗방향,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X열 수소를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쪽에는 이 노란 선과 평행하게 이 방향으로 이쿼토리얼 수소를 그리고요. 여기에서는 요 방향의 요 결합과 평행하게 이렇게 이쿼토리얼 수소를 그립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요것과 평행하게 이렇게 이쿼토리얼 수소를 그리고 여기는 요것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요것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는 요것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해서 X열 이쿼토리얼 수소를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리는 순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보기 바랍니다. 이 사이클로헥세인에서 자, 한번 이런 걸 보죠. 내가 요 X열 수소 한 개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왕에 하는 김에 몇 개 더 한번 표시를 해보죠. 이렇게 세 개만 더 한번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세 개의 수소가 X열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고리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플렉서블합니다. 자, 한번 여기 보죠. 요 탄소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체어가 이제 보트 형태가 돼요. 보트 형태. 자, 이렇게 보트 형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다시 체어폼이 됐는데 이 체어폼에서 지금 이 초록색이 아까 뭐였죠? X열 수소였죠. X열 수소. 근데 X열 수소가 바로 지금 어디로 왔냐면은 이쿼토리얼 위치에 오게 되고요. 아까 이쿼토리얼에 있던 수소가 X열 위치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열 이쿼토리얼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링 플립이라고 얘기해요. 플립. 거꾸로 되는 거죠. 고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가 뒤집어짐으로써 바로 이렇게 X열 위치에 있던 수소가 이쿼토리얼로 가게 되고 이쿼토리얼에 있던 수소는 X열로 가게 됩니다. 링 플립이라고 하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릴 때는요. 이것을 여기를 위로 올리고 이걸 아래로 내려서 그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고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고 또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죠. 링 플립.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X열 위치에 있던 것이 이렇게 이쿼토리얼로 오게 되고요. 이때에 이러한 그 링 플립이 일어나는 에너지 장벽은 약 45kJ/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때에 여기에 BR이 브로민이 이렇게 X열 위치에 있는 것과 이쿼토리얼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안정하냐면요. 이런 큰 것들은요, 이렇게 X열 위치에 있는 것보다 이쿼토리얼 위치에 있을 때가 더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큰 것들은 이쿼토리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보면 지금 이쪽 방향이 더 길죠? 이 방향으로 많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여기 메틸기가 이렇게 엑시얼 위치에 있을 때, 이 엑시얼 위치에 있는 이 메틸기와 이 옆에 있는 이 엑시얼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수소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있게 돼요. 입체적인 상호작용. 이것을 우리가 원쓰리 다이엑시얼 인터랙션, 엑시얼 한 개 두 개가 1,3 위치에 있는 원쓰리 다이엑시얼 인터랙션, 혹은 이걸 우리말로 1,3 이축 방향 두 개의 축방향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이 용어를 한번 알아두고요. 이렇게 링 플립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엑시얼 위치에 있을 때보다 이것이 이쿼토리얼 위치로 가게 되고, 이때에는 이 원쓰리 다이엑시얼 인터랙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입체적 상호작용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입체 스트레인이죠. 이런 입체 스트레인을 줄임으로써 더 안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큰 작용기들은 엑시얼 위치보다는 이쿼토리얼 위치로 오는 것이 더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치환기가 여기 보면은 이 치환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이 원쓰리 다이엑시얼 스트레인 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런 할로젠들보다는 메틸기는 3.8, 에틸기는 4.0, 그런데 아이소프로필은 4.6이고요. 터슈리 뷰틸기는 11.4, 굉장히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9% 이상, 거의 100% 다 이러한 경우에는 엑시얼 위치에 있지 않고요. 터슈리 뷰틸기는 무조건 이쿼토리얼 위치로 가게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작용기들은 반드시 이쿼토리얼로 간다.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스테릭 스트레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 개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에 더 큰 작용기들은 이쿼토리얼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